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해 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김홍장 당진시장과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 시장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의 유해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단식 농성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김 시장과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전면 백지화가 될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발전 저지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송전선로 및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 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농성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7만 당진 시민과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 시장은 시장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미세먼지와 송전선로의 유해성에 건강 피해를 입는 17만 당진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단식 농성을 이어가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되면 필연적으로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증설될 것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은 시민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초미세먼지를 침묵의 살인자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통해 사실상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한 것과 다름이 없고 영국에서는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2010년 국가 전체 사회적 비용 중 37.5%를 충남 지역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에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예정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진에는 116만 킬로와트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가 이렇게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당진의 경우에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 발전이 이미 400만 킬로와트에 달하고 올해 말 100만 킬로와트급 석탄화력 발전 2기도 추가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에 있는데 이미 송전탑 526기가 세워진 상태에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이로 인한 환경적 피해와 더불어 시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규탄 대회에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이 단식 농성까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회가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제38회 정례회에서 안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요. 이로써 중앙정부에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제38회 정례회에서 안효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당진은 당진화력에서 400만 킬로와트, GS발전소에서 80만 킬로와트, 현대 그린파워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에 당진화력에서 200만 킬로와트, GS발전소에서 105만 킬로와트, 당진 에코파워에서 116만 킬로와트 규모의 화력발전 시설이 각각 증설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대제철을 비롯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당진 지역에 밀집돼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안효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화력발전 및 각종 산업단지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에서 드러난 연구 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 대기 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철회와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것, 자치단체 의견 반영을 의무화할 것,
그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역학조사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의 시설세와 표준세율을 원자력 발전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가 당진 전통시장 일원에서 합동장보기 행사와 물가안전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시청 직원과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참여자들은 부당한 가격 인상자재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 일원에서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돕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조성을 위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맞잡고 인사하며 휴가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물가안정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기도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회원들은 전통시장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구매해 직접 소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캠페인 활동이 끝난 뒤 직접 상품권을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당면, 조개, 생선 등을 구매했고 시장 내의 상인들은 일반 마트보다 더 많은 양을 주면서 호환 인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회원들은 이번 피서철을 맞아 물가안정 캠페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전통시장 애용합시다. 당진시와 면천초등학교가 면천초등학교 소장 유물 기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유물들은 1908년 개교한 면천초등학교가 교육과 전시를 목적으로 보관해왔는데요. 학교 신축 이전을 계기로 지역 역사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시에 기탁을 결정했습니다. 면천초등학교가 학교 신축 이전을 계기로 지역 역사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유물을 당진시에 기탁했습니다. 이로써 당진시와 면천초등학교는 당진시청에서 면천초등학교 소장 유물 기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당진시는 본격적으로 유물의 보관과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기탁은 기증과 달리 소유권은 유물 소유기관인 면천초등학교 측에서 가지며 당진시는 유물의 보관과 관리만 담당하게 됩니다. 총 715건, 566점에 달하는 유물은 도자기 46점, 생활용품 117점 등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들 유물 중에는 과거 면천군 관아, 풍랑로의 현판과 상량문 등 지역사회 연구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자료들도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월부터 학교 소장 유물에 대한 현장 조사와 자료 정리를 마친 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수장고로 이전을 추진해왔고 기탁받은 유물에 대해 향후 면천읍성 복원사업 및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교육과 전시,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번 송악 중고등학교 앞 학생들의 위험한 등하굣길에 대해 보도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학생들은 매일 빠르게 지나다니는 차 사이로 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 다녔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인도를 걸어 다녔는데요. 이렇게 위험했던 송악 중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지난 4월 송악 중고등학교 앞은 성인들도 다니기 무서울 만큼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과속 카메라가 없어 지나가는 트럭과 자가용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도로를 달렸고 학생들은 이런 차속을 뚫고 매일 등하교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이 있는 학교인데 애들이 뭣도 모르고 다니다가 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가다가 막 이렇게 여기 데에서 떨어지면 그때 딱 차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거나 그럴 때 많죠. 너무 빨라서 무서워요. 학생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고 달려오는 차들을 피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도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몸을 움츠리기도 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학생들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학생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학교 시간에는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원 통학버스와 자녀들을 마중 넣은 부모님의 차량으로 더욱 혼잡했고 학교 앞 정문은 공간이 넓어 차를 유턴하기도 하고 빈 공간에 빠르게 차를 주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송악 중고등학교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합쳐놓은 것으로 과속방지턱처럼 도로 위로 굴곡 있는 시설물을 만들고 그 위에 횡단보도 표시를 그려놓는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송악고등학교 장규용 교장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에 학교에 오랜 수건을 풀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좀 더 힘쓰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학교에 항상 수건 사업했던 학생의 학교 안전 문제가 상당히 중시됐는데요. 며칠 전에도 여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 했던 제일방송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더 아쉬운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쪽 횡단보도를 보시면은 저 건너편에 그 하차하는 학생들이 버스가 내릴 때 하차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지도기에 상당히 공간이 비좁아서 위험성이 상당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8cm의 높이로 만들어진 고원식 횡단보도는 빠르게 지나갈 경우 트럭은 차가 심하게 움직이거나 자가용의 경우에는 차량 앞부분이 땅에 닿을 수 있어 반드시 서행을 해야만 합니다. 덕분에 차의 속도는 달려오던 속도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질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림만 있어서 차가 빨리 달려서 무서웠는데 지금은 언덕이 생겨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은 법적으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지만 중고등학교 앞은 법적으로 함부로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데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마침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송악 중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하는 다른 곳에서도 법이 아닌 안전이 우선시되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농협중앙회 당진시 지부에 들어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직원들이 상주한 가운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과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도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들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설치에 결정해 주신 안희정 부지사님께 역시 감사드립니다. 당진시 경제는 충남경제 3위에 속하고 그 발전 가능성 또한 충남 어느 지역보다 높은 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일동 내빈께 경례. 우리 정철수 이사장 끝에서 시장님 또 이중윤 당진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성도 오늘의 한 작품이 이사님한테 정식을 건의했고 그 자리에서 당진시장 예산을 지어주신 우리 이중윤 의장님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대기업도 도와주고 중소기업 아주 오늘 날은 좀 덥지만 매우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당진의 충남 신용보증재단 가장 희로애 같은 그 혈맥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그 당진 지점이 개점되기까지 경과보고도 있었지만 오늘 충남 신용보증재단 당진시장 충남도내은행과 협력하여 시행하는 원스톱 보증제도, 보증부 전 대출에 대한 금리 상한제 등은 충남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 지지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자리하신 조성일 충남 신용보증재단 당진 주장님께도 축하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대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합하고 과일 가게하고 활용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어제는 숨이 막힐 만큼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도 틈틈이 시원한 물 마셔주시면서 체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가급적 실내 활동을 추천드리는데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으로 햇빛을 차단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3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지역인데요. 금산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청양 지역인데요. 최저 기온 21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역시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21도의 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당진과 서산 지역은 위쪽에서 내려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동성이 많은 장마전선 덕분에 예상됐던 것과는 다르게 충남도 지역은 일요일 오전쯤에 장마전선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남 서북부 생명의 돛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되어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돛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